일본에서 일하면서 처음에 힘들었던 점 중에서 이번에는 사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업사원이다 보니까 전시회에 나가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든지 세미나를 연다든지 1대1로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1대1로 대화할 때 전시회 같은 경우는 일본 전국에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본이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도쿄에서 전시회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도쿄 인근에서만 오시는 게 아니라 토호쿠에서도 오시고 어디 뭐 오키나와에서 오시고 오사카에서도 오시고 전국에서 오세요.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 중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대놓고 사투리를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럴 경우에는 뭐 이렇게 옆에 동료한테 네가 좀 상대 좀 해드려라 라고 부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좀 있었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분 돌아가신 다음에 야 뭐라고 하시든 그러면 아 나도 잘 못 알아듣겠어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외국인이라서 일본어 능력이 부족해서라는 부분보다는 경험이 부족해서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본인이라고 하더라도 젊은 사람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사투리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면은 좀 먼 곳에서 오신 분들이랑,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랑 대화할 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하물며 저 같은 외국인이면 당연히 더 그렇겠죠. 처음에 사투리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뭐 전시회라든지 아니면 고객사 방문할 때 뭐라고 하는지 처음에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죄송한데 뭐라고 하셨는지 한 번만 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나중에 가서 오해 없을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좀 물어보시면서 아 이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수 있거든요. 아무튼 처음에는 사투리 때문에 이렇게 되실 수 있다. 물론 이제 고객한테 이런 표정 지을 수는 없겠죠. 아무튼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초반에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제 이야기 잠깐 하자면은 제가 처음에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했을 때 2005년이었나 뭐 6년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인천 제조업 현장에서 품질 관리 일로 시작을 했었어요. 제 첫 업무가 뭐였냐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한 9시 30분쯤에 전화를 걸어요. 부산의 고객사 공장 안에서 상주하고 있는 우리 회사 직원한테 전화를 거는 거거든요. 이분은 이제 부산 토박이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24, 23 그랬나? 그 정도 나이였는데 전화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 어제 납품 보냈던 거 잘 도착했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상주원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야, 이건 불량이었어. 이건 이렇게 해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40이 넘으신 부산 토박이 분이신데 아,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대체가 알아듣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초반 3개월 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 같은 나라 국민인데 세대가 다르고 살아온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말투가 다르고 단어가 다르고 인토네이션이 다 다르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한 50에서 60% 정도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몇 번이고 다시 물어봤어요. 저 죄송한데 차장님 이 말씀이세요? 아, 넌 무언 이렇게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면 또 얘기를 하세요. 근데 또 못 알아들어. 한 두 번까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때 이제 못 알아들으면 아, 예, 그러면서 그냥 알아들은 척 하고 끝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또 문제가 발생되죠. 그래서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못 알아들었으면 못 알아들었다고 해가지고 아 죄송한데 그냥 메일로 보내주세요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처음엔 50에서 60%밖에 못 알아들었지만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는 한 90%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 한국에 있었던 저의 이 경험이 일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같은 나라에서 같은 말을 사용하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일본 오시면은 아무래도 사투리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당연한 거기 때문에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못 알아들었으면 꼭 물어보시고 이거 맞냐고, 지금 말씀하신 의미가 이게 맞냐고 확인을 재차 하시고 나서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큰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버릇을 좀 들여놓으시는 것도 일하는데 오해들을 없애고 트러블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본에 와서 일하면서 처음에 힘들었던 점 중에서 손으로 일본어 쓰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본어 공부를 한 1년, 한 3개월 정도 진짜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기준이냐면은 뭐 교과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가지고 그걸 보면서 1년 3개월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냥 말하는 연습을 한다든지 드라마를 본다든지 여자친구랑 일본어로 대화를 한다든지 당시 여자친구가 지금의 제 와이프를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 아니고. 그러니까 점점 살을 붙여오면서 일본어 실력이 늘어난 과정이 있었는데 그 토대를 마련했던 게 한 1년 3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건 한국에서 혼자서 그냥 1년 3개월 동안 공부했었던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으로 일본어를 작성하는 게 많이 서툴러요. 반면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서 학교를 나오셨거나 이런 분들은 저보다는 훨씬 수월하시고 쉽게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저처럼 한국에서만 공부를 하셔가지고 특히 한국에서도 뭐 전공자도 아니고 그냥 혼자서 독학으로 책 보고 공부하신 분들은 이 부분들이 상당히 약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일본어를 작성을 해야 하는 상황일 때 솔직히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떨 때 힘드냐면 요새는 이런 부분들 거의 없어졌을 것 같은데 고객사 방문할 때 접수를 한다거나 공장의 수의실이라든지 내가 누구 만나러 왔고 무슨 목적으로 왔고 우리 회사는 어디고 난 누구고 막 이런 것들을 다 메모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이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안 보고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가기 전에 미리 내가 오늘 누구 만나러 가니까 설비관리팀이라든지 구매 조달팀이라든지 그리고 담당자 이름은 그 한자들을 막 써보는 거예요. 미리 한번 써보고 가는 거죠. 근데 가더라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핸드폰에다가 미리 그분 그 명함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찍어 놓고 그걸 가지고 가서 그걸 보면서 그냥 막 옆에다가 적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아무래도 버벅대는 부분들도 있고 잘 안 보여서 확대해서 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전자단말기 등으로 해가지고 편하게 바뀐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요새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없는데 처음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힘들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회사에서 회의할 때 아이디어 회의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막 그 정리를 해나갈 때가 있잖아요. 화이트보드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 이건 좋다라든지 이건 별로야.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써 나가잖아요. 근데 전 일본어를 쓸 수 없다 보니까 이런 걸 못하죠. 근데 되려 이건 편했어요. 나한테 이런 거 안 시키니까 편하긴 했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일본어를 손으로 직접 안 보고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당히 좀 답답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7년째 살고는 있는데 솔직히 손으로 일본어를 써야 되는 경우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불편함은 없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한 번 있으면 좀 약간 당황하거나 긴장하거나 이럴 때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답답하고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지금도 좀 힘든 부분이긴 한데 처음엔 유독 힘들었다는 거.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솔직히 좀 실력 늘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제 키보드로는 아주 자유자재로 일본어를 작성을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손으로는 못 쓴다는 거. 그래서 가끔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거. 모르겠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못 드리겠네요. 아무튼 이런 점들이 어렵다라는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건 진짜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